생각보다 이직이 잘 되는 시기와 공고가 많은 시기는 딱 두세 개 시기로 정해져 있다. 왜냐면 나중에 레퍼런스 체크를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근무를 했나요? 이 사람이 이거 했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 클라우드 상담실의 권준영이야. 자,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왔더라. 만족이 좀 덜 되나 보다, 그지? 이직에 대한 고민인 것 같은데, 우리 이직에 대해선 사실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을 좀 해결해 가면서 전략 잘 짤 필요 있거든. 지금부터 그 솔루션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고. 이건 내가 진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너도 지금 약간 여기에 딱 걸리는데, 이직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 자, 우선 첫 번째는 만 기준으로 4년에서 5년 사이가 일단 시장 가치가 제일 높은 건 사실이야. 이거는 대부분의 기업과 대부분의 직무에서.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7에서 9년이야. 만 기준이야. 이건 연차 말고. 만 7에서 9년. 이 두 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직 시장에서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구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략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사실 지금 전략적으로 고민하기는 어렵지만 팀 리더급, 혹은 회사를 좀 작게 가면서 완전히 승진을 해서 가는 케이스, 이런 리더급 케이스가 바로 세 번째 존재하는데, 이건 우리가 좀 고려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만 4에서 5, 그 다음에 만 7에서 9가 일단 메인 타깃이 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너는 이제 아니긴 한데 IT 직군이다 라고 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실은 IT 직군이라고 하면 2년 차서부터 15년 차까지 어떤 연차에도 동일한 수준의 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IT 개발 직군 빼고 이야기였어. 5가지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한번 우리 볼까? 첫 번째, 옛날 신입 때 냈었다고 그래서 이제 까먹거나 에이 그거 뭐 이러면 절대 안 돼. 일단 자유형식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한 페이지로 요약되는 경력기술서 하나랑,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분화되는 경력기술서, 라이트 버전과 풀 버전 경력기술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에 있잖아, 뭐 UI, UX나 만드는 게 아니야. 사실 기본적으로 이직을 할 때 내가 했던 과업을 이미지화해서 거기서 발휘됐던 것, 받았던 평가가 딱 기술되는 파워포인트 8장에서 최대 32장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헤드헌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헤드헌터 연락처를 좀 적극적으로 내가 확보하고, 내가 좀 이런 상황인데 좀 연락을 달라. 그래서 메인급 헤드헌터 5명 확보하기. 그 다음에 5번째는 안전하게 이별하기. 즉 현재 회사에서 진짜 이직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 이러면 사실은 이 5번째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왜냐면 나중에 레퍼런스 체크를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근무를 했나요? 이 사람이 이거 했다는데 진짜인가요? 여기에서 정말 극소수긴 하지만 얼그러져 버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마무리 잘하고 오기. 그냥 막 튀면 안 돼. 알겠지?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레퍼런스 체크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평판 조회잖아. 평판 조회, 그지? 예를 들어서 뭐 5년 3개월을 보안회사에서 일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또 다른 보안회사에 이직을 할 때 그 보안회사가 동의를 얻어서 전화를 하는 거야. 거기 부서장이나 아니면 인사팀에. 이 사람이 이거를 했는데 사실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 대한 그냥 품평을 종합적으로 해달라. 이런 식을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한 20-30%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레퍼런스 체크와 관련된 질문지를 명확히 구성해서 서면 답변을 받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들어서 평가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섭지. 일단 이게 진행된다라는 전제. 그래서 안전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직장과. 근데 이런 관점에서의 중요성과 별개로 실질적인 관점에서의 중요도는 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건 사례를 봐야 되는데 레퍼런스 체크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채용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레퍼런스 체크는 어느 단계에서 하겠어? 이미 다 면접 보고 경력에 대한 협의 끝내서 급여까지 협의된 상태에서 진행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레퍼런스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에 손에 꼽을 정도고, 그리고 이것도 팀 리더급인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만 회사와 이별했다면 여기서 문제될 확률은 거의 없다를 넘어서 없다이기 때문에 진행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게 정답이 어디 있겠어. 기계적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직에 대해서 굳이 만약에 기계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너도 보면 고민이 있으니까를 보면, 나는 이직의 수요가 많은 딱 2개의 시기 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최대 2번이라고 생각해.
이직에 있어서 물론 IT 직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직의 횟수가 많은 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생산, 품질, 인사, 마케팅 이렇다고 보면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그 직무에서 성공해서 결국은 특정 단계의 관리자 혹은 대표급으로 성장하신 분들이 몇 번 이직을 했나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잖아. 근데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보면 3회로 요약되는데 이게 왜 3회인 줄 알아? 2번은 일반적인 기업이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결국은 컨설팅 펌 이런 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승진해서 막 이제 특정 단계에 이르렀을 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땐 일반 회사 간의 이직으로는 결국 2번 정도를 하는 게 맥락상도 맞고 그 다음에 어필할 때도 좋겠다. 이게 딱 옛날에 나야. 내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에 3개월은 내가 이제 평생 충성을 다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년만 넘어가니까 삼성, LG, 현대 주요 공기업들이 좋아 보이고 뭐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해. 근데 내가 딱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나 이런 포털 들어가서 있잖아. 딱 필터를 걸어봐. 경력 1에서 2년 공고가 몇 개인가. 아마 3에서 5년 걸었을 때 1000개가 발견된다면 1에서 2년은 80에서 100개도 안 될 거야. 왜냐면 10% 미만이거든. 즉 이직은 기회가 적은 거 절대적으로 불리함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신입으로 넘어온단 말이야. 근데 신입으로 넘어오는 게 과연 유리할까? 어설픈 경력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필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 라인에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1, 2년차 이직은 IT 직군이나 특정 전문성 있는 직군을 제외하고는 나는 자제하고 제한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 자, 이직에 대한 너의 고민 이런 것들 잘 들었어. 사실 이것도 뭐 개인의 문제겠어. 여러 가지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직을 고민하는 지금 너의 그런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잘 이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자, 그런데 이직을 할 때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생각보다 이직이 잘 되는 시기와 공고가 많은 시기는 딱 2-3개 시기로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람이 버티고 그때 여러 가지 루트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전달하고 싶어. 자, 여기까지 이직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직 잘해서 연봉 한 2배, 3배 받는 그런 직장인이 되길 바랄게. 해커스 잡에서 어떻게 보면 경력직 이직이 볼 수 있는 컨텐츠 많으니까 이 상담실 말고도 많이 봤으면 좋겠고 고생했어.